예,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마이크로 양희선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보안 가이드입니다. 클라우드를 선택한 모든 회사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많은 회사들에 있어 효과적인 보안 적용을 위해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적용했던 보안 방법에서 진화한 워크로드 환경의 보안 정책, 보안 수준, 그리고 보안 규정 준수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효율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진화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화되는 환경과 이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의 변화를 보면 전통적으로 물리적인 환경 및 가상 환경,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래부터 AWS, 애자 등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개발 환경과 어플리케이션의 변화가 같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표에 보신 바와 같이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 등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람다, 애저 펑션 등 물리적 환경과 다른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으로 변화가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환경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방식과 서버리스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OS 환경 위에 쿠버네티스 등을 이용한 컨테이너 환경과 서버 없이 어플리케이션만으로 구동되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많이 전환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초창기 도입 시 많은 회사에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환경과 동일한 보안을 클라우드 환경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부분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악성 코드, 그리고 랜섬웨어, 그리고 각각의 패치되지 않는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동일한 위협이 존재할 수 있으며 CNC 서버와의 통신 등 방어에 있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가시성, 내부적으로의 가시성 확보와 성능을 보장받으면서 해당 서비스의 보안의 적용,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 환경과 다른 클라우드 환경만의 보안 프로세스의 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두 번째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개발 환경에 맞추어 취약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한 서비스 배포, 오픈소스 및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의 취약성, 내부 서비스의 SQL 인젝션, 악성 코드를 통한 공유된 S3 버킷의 설정, 그리고 서드파티 앱 취약성 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 보안 적용 속도가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의 보안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개발에 적용하는 새로운 툴이 너무 많고 리눅스 환경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보안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약한 소스 코드, 그리고 악성 코드, 기밀 정보 및 키 정보,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마찬가지고 아래와 같이 잘못된 설정 및 서비스 설정 등 대부분 동일한 이슈를 통한 서버리스 환경과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격, 컨테이너 호스트에 대한 공격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에 있어서 다른 번역으로 할 수 있겠지만 CCOE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는 클라우드 혁신 센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 구성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그리고 낮은 빈도의 기순환, 인터넷에서 노출된 스토리지, 리포지토리에 대한 계정 간 액세스,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오류와 새로운
효율적인 구성을 위한 경험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많은 부서를 통한 혼란, 내부적인 환경에 대한 가시성 부족,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의 보안 시작은 워크로드 보안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동적인 워크로드 보호를 위해 자동화된 보안이 필요합니다. VPC 환경 내부에서 자동으로 서비스 확장에 대한 보안 적용과 내부적으로 워크로드 간의 위협에 대한 내부 전파 대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 이슈와 단일 장애 포인트를 발생하지 않는 워크로드 보안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증가를 통한 워크로드 확장에 따라서 API 및 자동 스크립트를 통한 설치로 자동으로 보안이 적용되고 워크로드마다 에이전트 구성을 통하여 내부 위협 전파에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행위는 CWPP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CWPP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주요 기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리눅스 백신, 취약점 방어를 위한 가상 패치, 무결성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제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백신은 안티머레어를 통해 알려진 머레어 탐지 및 차단이 되고 행위 분석 및 머신러닝 기능으로 의심스러운 파일 및 행위 탐지를 하고 평판 기능을 통해 악성 URL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웹사이트 평판 탐지 및 차단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머레어와 표적 공격 차단 등 과거 이제 워너크라이로 대표되는 랜섬웨어 탐지,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악성 URL에 대한 CNC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점 방어입니다. 취약점 방어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 패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IPS 기능을 통해서 침입 방지와 취약점 스캔을 통해서 내부 위협에 대한 방어를 수행해서 방어에 대한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하여 OS,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차단, 랜섬웨어, CNC 접속 탐지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긴급 패치 및 비용에 대한 감소, 그리고 EOS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패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취약성을 수정하는 보안 패치를 설정하는 대신 취약성을 악용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상 패치의 역할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가상 패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코드 레벨에서의 수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중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윈도우즈와 리눅스 같은 OS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가상 패치가 보안 벤더로부터 빠르게 제공되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대응입니다. 그래서 가상 패치를 통하여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커, 쿠버네티스, 젠킨스 등의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고 한때 많이 전파되었던 LFS, 허트브리드, 제로로그인 등의 각종 취약점에 대한 공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 방어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많은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일이 담당자들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VD에서 제공하는 취약점은 해당되는 장표로 보시면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익스플로이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살펴보면 매일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결성 검증 및 어플리케이션 제어입니다. 그래서 무결성 제어 및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서 서버에서 변경 감지 및 락다운을 시키고 의심스럽거나 인가되지 않는 변경 탐지, 파일, 포트, 레지스트리 등을 모니터링하여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 차단과 공격 포인트 감소, 침해 지표 탐지 및 알림을 통하여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기반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무결성 검증 기능은 보시는 장표와 같이 모니터링 되는 객체의 현재 상태, 기존 베이스라인을 지속적으로 비교해서 변경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파일에 대한 속성, 파일, 디렉토리, 레지스트리, 프로세스 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제일 강력한 기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행 파일의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 외에 자바,
PHP, 파이썬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응합니다. 호스트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여 적용한 정책에 따라서 로깅 및 차단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능으로 가트너에서 정의한 보안 적용 필수 기능 8가지 기능에 대해서 해당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지 만족하게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WPP 보안 기능 기준을 만족을 통한 CWPP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커와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환경에 있어 풀스택 보호 기능이 중요합니다. 호스트 위의 OS와 쿠버네티스, 도커와 컨테이너 모두를 보호하여 호스트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CWPP 이외의 DevOps 환경에 대해서 보안 적용도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evOps 파이프라인의 보안 적용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 따라 commit, build, push, deploy 4가지 단계에서 서버리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간, 컨테이너 플랫폼 간, 컨테이너 호스트 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배포되는 요소의 자동 보안 적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안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빌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on demand 스캔, API를 통해서 스캔이 사전에 적용되는 부분과 푸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레지스트리 스캔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DevOps CI/CD 파이프라인을 적용하여 사전에 검증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빌드와 디플로이 하기 전에 API 기반을 연동으로 6가지 항목으로 자동 검사를 수행합니다. 머레어 스캐닝, 취약점 스캐닝, 오픈소스 취약점 스캐닝, 악성 컨텐츠 검색, 컴플라이언스 검사, 야라툴 기반 검사로 안전한 웹을 클라우드 환경 및 컨테이너 환경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보안입니다. CAAS 환경과 서버리스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보안입니다. 서버리스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보호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보호를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및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각각의 보안 에이전트 설치가 아닌 보안 컨테이너 배포 및 컨테이너 이미지 내에 보안 레이어를 추가하여 보안을 적용하고 보안 벤더에서 적용한 어플리케이션 코드 기반 보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RASP라고 하는 기법으로 소스 코드 내에 있는 보안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여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앞에서 보안 서비스가 적용되어 웹 공격 등 OWASP 탑10 기준 항목으로 웹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 일관성, 개발 친화적이고 빠른 보안 적용, 정확성, 그리고 API 보안 효율적인 자원 및 비용 관리 등 유연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클라우드 환경의 CWPP 환경과 DevOps 환경,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에 마찬가지로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을 통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원은 7가지 제품이 하나의 SaaS 환경으로 원하는 보안 솔루션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표에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대표적인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노크로드 시큐리티입니다. CWPP 보안에 해당되는 제품이며 가트너 CWPP 주요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 보안 및 침해 대응을 수행하여 IPS 및 IDS를 통한 취약점 방어 및 측면 이동 탐지, 방화벽 기능, 무결성 모니터링 기능, 어플리케이션 제어 및 로그 감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이 되는 머레어 및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한 백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 및 자동화 API 통합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플랫폼과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CWPP 제품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리눅스 백신에 관련 백신 기능에 있어 물리적 환경과 동일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스파이웨어, 그레이웨어를 탐지 치료하며 클라우드 패턴을 사용 가능하여 낮은 사용으로도 동작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웹 평판 서비스를 통하여 악성 URL에 접속하는 행위를 탐지 차단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으로 클라우드 환경의 대부분인 리눅스 환경에 대해 실시간으로 백신 기능을 지원합니다. 리눅스 환경은 파편화되어 있지 않은 많은 OS들이 버전별, 커널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있어 커널을 지원해야만 실시간 기능을 지원하게 되며 가장 높은 탐지율과 수많은 리눅스 커널에 대해 실시간 백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상 패치 기능을 통하여 익스플로잇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공격자가 공격을 했을 때 해당되는 가상 패치를 통한 IPS 기능 적용으로 해당 익스플로잇 공격은 블록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취약점을 통한 공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상 패치를 응용할 수 있는 권장 스캔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효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상 패치 기능을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약점 스캐너와 동일하게 에이전트가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파일 정보, 실행되는 프로세스, 환경 변수, 통신 포트, 레지스트리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여 어플리케이션 버전과 보안 패치 적용 사항을 파악하여 권장하는 룰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각각의 워크로드의 환경에 맞게 IPS 룰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취약점을 적용하게 되면 권장 스캔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권장 스캔을 이용한 패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패턴이 업데이트된 뒤면 가상 패치를 해당 취약점이 있는 서버에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취약점의 어플리케이션에 패치 버전이 나오게 되면 취약점이 사라지게 되므로 다시 권장 스캔을 수행하게 되면 해당되는 룰이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리를 통하여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다양한 서버들의 취약점과 패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구성에 있어서 VM웨어라든지 하이퍼V, KVM 환경, 시트릭스 환경, 그리고 마찬가지로 CSP 환경에 있어서 아마존, 애저, KT 클라우드, IBM 클라우드 등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윈도우즈, 리눅스, 솔라리스, HP UX, AIX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 사용하는 쿠버네티스와 도커 환경 보호도 가능합니다. 에이전트를 통한 주요 오브젝트를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도커 및 쿠버네티스 자동 감지, 소프트웨어 업 다운 그레이드, 삭제, 실행 파일 속성 변경, 실행 중인 프로세스 데몬, 주요 설정 파일인 config, 인증키, 야말 파일 등 IP 테이블 주요 룰 등 주요 디렉토리 접근 권한 등 이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레터럴 무브먼트와 같이 컨테이너끼리 통신하는 트래픽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에 대한 후킹 접점이 컨테이너 인터페이스의 로컬로 이동되어 내부적으로 도커 포트 매핑과 상관없이 모든 트래픽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시큐리티 제품입니다. 컨테이너 시큐리티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고요.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 컨테이너 배포 제어, 컨테이너 보호에 대한 세 가지 기능을 제어하고 있으며 데브옵스에 있는 CI/CD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RASP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려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각각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함수 호출이라든지 각각의 펑션을 통해서 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 마이크로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보안을 적용하고 각각의 CSP 사업자에 맞춰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쓰는 AWS 람다, 애저 펑션, 구글 펑션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으로는 클라우드와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입니다. 최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에 쓰는 S3 버킷과 같은 버킷에 올라가는 파일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개체에 대한 자동 스캔 기능과 버킷에 대한 격리, 그리고 상세 탐지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으로는 클라우드원 오픈소스 시큐리티에 대한 신익입니다. 그래서 그룹 조직이라든지 수준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통한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고요. 취약점 및 오픈소스에 대한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서 밝혀주는 취약점 점검 및 라이센스 점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CSPM 영역에 해당되는 컨포미티 제품입니다. 컨포미티 제품을 통해서 CSP에서 설정되어 있는 AWS라든지 Azure, GCP 환경과 같은 설정란의 자동 점검과 자동 교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600개 이상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고요. 각각의 컴플라이언스 항목에 맞춰서 AWS Well Architectured Framework, 그리고 PCI HIPAA, NIST, GDPR, ISO 27001 등 각종 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교정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 교정 기능을 통한 70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포함된 단계별 교정 프로세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네트워크 시큐리티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 IPS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상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AWS, Azure 환경에 구현이 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키지에 있어서 모든 취약점들을 위협하는 취약점들을 가상 패치, 위협, CNC 트래픽을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AWS 트랜지빗 게이트웨이, GWLB 기능을 연동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인라인 구성 가능한 유연한 구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단일 인스턴스로 구성 시 최대 10기가 GPS의 네트워크 성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가지 클라우드원에 대한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해서는 모든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원 제품이고요. 각각에 있어서 취약점에 대한 탐지 및 수정, 그리고 악성 코드 탐지, 비밀키,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잘못 구성된 사례, 그리고 악성 파일 업로드 차단, 검증된 이미지 배포, 각각의 CI/CD,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 단계에서 보안 기능을 API를 통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호스트, 컨테이너 플랫폼,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 리더에 대한 저희 장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포레스트 웨이브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큐리티에서 제품과 전략 부분에서 최고 점수로 최상위 리더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장표를 살펴보시면 제일 상위의 리더 그룹에 속하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트너 CWPP 2021년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 마켓 가이드에서 제일 많은 레코멘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 가이드죠. 그래서 8가지 항목 중에 8가지를 가이드해 드렸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WPP 넘버원 마켓 쉐어를 자랑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워크로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 27.5%를 점유하였으며 점유율 1위를 통해서 많은 레퍼런스와 해당되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